이 시간에는 염색체 수 이상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색체 수 이상 중에서 그 수 이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들을 기준으로 더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상염색체 수가 이상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성염색체 수가 이상한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거든요. 먼저 상염색체 수 이상의 경우는 우선 남녀 모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염색체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성별의 구분이 되고 성별에 따라서 나타나는데 남자도 나타나고 여자도 나타날 수 있죠. 왜냐하면 상염색체는 남녀 공통으로 가졌으니까. 그 중에 첫 번째 다운 증후군입니다. 다운 증후군은 21번 염색체가 3개 있는 건데, 원래 모든 상동 염색체는 엄마가 하나 주고 아빠가 하나 주니까 두 개씩 같은 번호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림에서도 이렇게 두 개씩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16, 17, 18, 19, 20, 21번을 보면 이렇게 3개가 있어서 동그라미 쳐 있죠.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고 다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다운 증후군은 여기 밑에 설명을 해놨는데 700에서 800명 중 1명꼴로 나타나는 흔한 유전병으로 1866년에 존 랭던 다운이라는 영국의 의사가 처음으로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1559년에 다운 증후군 환자에게서 21번 염색체가 한 개 더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져서 평균 수명이 한 50세, 55세까지 늘어나 있는데요. 특징은 이렇습니다. 눈 사이가 멀고 눈꼬리가 처지고 혀가 두껍고 발음이 좀 부정확하고 신체 능력에 약간 어려움이 좀 있는데, 그리고 지능이 떨어진다는 이런 문제가 좀 있지요. 그러나 이제 요즘에는 이제 많이 교육을 잘 해서 부모님들이 교육을 잘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이 돕고 있고, 의학적으로도 치료 방법이 많이 개발돼서 그래서 수명까지도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에 있는 친구는요, 국내 1호 다운 증후군 배우 강민의 씨인데요. 친구라고 말하긴 그렇죠. 근데 어쨌든 배우이신 강민의 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본도 잘 외우고 열심히 외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돌연변이 증상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 강민의 씨처럼 이렇게 부단한 노력과 교육을 통해서 또 치료를 통해서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활약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자, 또 하나 에드워드 증후군이 있습니다. 역시 상염색체 수 이상인데, 에드워드 증후군은 여기 18번 염색체가 3개 있는 이런 원인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에드워드 증후군의 가장 특징이라면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이 이렇게 바깥쪽 손가락이 안쪽 손가락보다 그 검지부터 이 새끼손가락까지 보면 바깥쪽 손가락이 이 안쪽 손가락에 비해서 더 위로 올라와 있다는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 말고도 심한 지적장애와 그리고 거의 모든 장기가 기형으로 태어나서 유아기에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사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증후군 이런 것도 상염색체에 의한 이상이고 남녀 모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염색체 수 이상에 대한 걸 좀 보려고 하는데, 성염색체 수 이상은 성별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터너 증후군입니다. 터너 증후군은 44개, 22번까지 상염색체는 문제가 없는데 성염색체가 X염색체 하나밖에 없죠. 우리가 앞단원에서 남녀의 성결정, 사람의 성결정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람의 성결정은 Y염색체를 가지면 남자고 Y염색체가 없으면 여자잖아요. 그래서 지금 터너 증후군은 X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성염색체가 하나밖에 없는데 Y가 없으니까 여성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터너 증후군 같은 경우에 44개의 상염색체와 X염색체 하나 있어서 일단 여자고요. 성염색체로 X염색체를 한 개만 가지는데, 그래서 외관상 여자이지만 생식기관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서 불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난소의 발육도 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키가 작고 왜소하고 골격계에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에 나와 있는 분은
그 렛미인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었었죠. 그래서 렛미인 프로그램에서 요렇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나중에 수술 받아서 요렇게 모습이 변한, 죄송합니다. 모양이라고 해서 모습이 변한 이 여성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지능은 정상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른 문제는 없는데 일단 가장 큰 문제로서는 이제 불임이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의학적인 이런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로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성염색체 수 이상의 또 다른 이 상황으로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있는데요. 클라인펠터라는 그 의사 선생님이 팀을 이뤄서 이렇게 이 질환을 알아냈거든요. 그래서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이제 XXY에서 성염색체가 3개죠. 그래서 X 염색체 2개하고 Y 염색체 하나를 가져서 외관상으로는 남자이지만 정소가 발육이 되지 않고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불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지는 서로 서로 차이가 있는 거겠지만 우선적으로 공통적인 증상은 이렇습니다. 44개의 상염색체와 성염색체 XXY를 가져서 남자고요. 성염색체로 X가 2개, Y가 1개인데 외관상 남자이지만 정소가 비정상적으로 작고 불임이며 유방 발달과 같은 여자의 신체적 특징이 조금 나타나게 됩니다. 한 가지 여기 사례로 나타낸 사진은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 여성 경찰관의 아이가 둘째 아이가 이 클라인펠터 증후군으로 태어나서 1살 된 아이와 이제 어머니가 동반 자살하신 이런 상황인데요. 근데 여기 보면 댓글에 이제 이해합니다.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애아와 가족을 이상하게 보잖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일단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우리 비장애인들이 먼저 깨고 그래야만 이제 동등한 입장에서 그래서 사회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더 좋겠고요. 완전히 그런 어떤 편견이나 차별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어야 하겠는데 사람마다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특징적인 게 다르잖아요. 선생님만 해도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 키가 크고 키가 작은 것처럼 그리고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고 불편한 부분이 조금 덜한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